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 좀 많았다, 그죠? 예. 일단 우리가 데이터에 저장되는 발전 과정에 대해서 변수부터 변수, 배열, 구조체, 그리고 C에서는 없는, C 언어에서는 없는 클래스까지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 구조체의 파생된 부분, 공용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 두셨겠죠? 예, 정리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배열을 왜 써야 하는가? 배열을 왜 써야 되죠? 1차적으로. 정리를 잘 해두셨다면 아실 거예요. 그죠? 배열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개의 변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변수로 하는 것보다 훨씬 코드도 간결화가 되고 효율성도 좋고 가독성도 좋고, 그죠? 반복문하고 같이 써서,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과 반복문을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고로 좋다. 근데 또 배열의 단점은 뭐였어요? 정적이다. 한번 선언하면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매크로 상수 디파인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뭡니까? 배열의 개수가 넘어서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열 선언한 바이트 수만큼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메모리적으로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마치 변수처럼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본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제 2강째인데, 자, 두 번째,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열의 선언입니다. 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메모리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메모리 저장 공간은 말씀드렸다시피 C 언어에서의 배열은 스택을 이용합니다. 객시 지향 언어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영역 힙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는 U라는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U가 들어오면 무조건 힙에다가 사용자 메모리 영역인 힙에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는 인덱스, 첨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다음은 배열을 선언하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int. 이거는 이제 int는 뭐예요? 배열의 자료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ARR이라는 배열명, 즉 배열의 이름이죠. 이놈한테는 방이 3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간에 여기에는 무조건 정수값, int 값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했죠.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구조체라고 설명을 또 드린 바가 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초기화를 했네요. 75, 96, 88로 3개로 초기화를 했다면 이 각각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배열의 요소라고 하고, 그죠? 배열의 요소고, 그리고 이것을 한 줄로 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배열의 선언, 그리고 초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러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도 되지만 3개의 방이나 1000개의 방을 일일이 이렇게 다 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사용자한테 입력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괄로 하셔서 0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앞선 챕터나 이런 데서 배열을 잠깐씩 이용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0으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체 방이 쓰레기 값이 들어있지 않고. 알겠죠? 예.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선언하면 메모리에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저장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자 해시코드가 나타나 있고요. 4바이트씩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가 각각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 인덱스를 통해서 첨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형을 시킬 수 있든지,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열을 선언한다는 것은 컴파일러한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이 배열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할 거니까 메모리에 배열방 좀 할당 좀 해봐. 내가 지금 5건 선언했고 타입은 인트야. 이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20바이트를 연속적으로 공간을 잡아주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의 자료형, 그리고 배열의 이름, 배열명이죠. 그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 그리고 배열의 요소, 이게 크기죠. 그죠? 예. 그리고 를 지정을 하여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는 배열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배열을 선언한다라는 배열의 선언 이렇게 돼버리면 int arr 하고 3 이렇게 해야 이거는 그냥 배열만 선언하고 12바이트로 할당이 되면서 이 세 개의 방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아니하고 전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가비지 값. 알겠죠? 예,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뒤에 예제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예. 자, 배열의 자료형인데요. 이거 잘못됐네요. 맞네요. 예, 배열의 자료형인데, 배열의 자료형은 배열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설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정수를 저장하고 싶으면 int, 실수를 저장하고 싶으면 플로트나 더블, 캐릭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문자형 캐릭터를 선언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주소를 저장하고 싶으면 인테저 배열 타입이나 캐릭터 배열 타입 형태 문자열 저장하고 싶을 때도, 그죠?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배열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배열의 자료형이 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를 배열의 요소로 사용하려면 배열의 자료형을 int나 long 아니면 8바이트짜리 범위가 넓은 롱롱형을 선언을 하고, 아니면 문자형이라면 캐릭터형을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실수형이라면 플로트나 더블로 선언하면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코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 int main 하고 선언하고, 지금 보세요. int 하나 선언했고, 캐릭터 하나 선언했고, 더블 하나 선언했고, 플로트 2개 선언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통해서, 자, 요거 뭡니까? size of score, size of int.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됐네요. 이게 size of score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 코스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코스트로 좀 변경할게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이것도 코스트. 아시겠죠? 이게 코스트입니다. 예. 이게 아니 코스트가 이거는 인트라고 놔두면 되고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배열의 크기, 길이를 구하는 거죠. 스코어, 사이즈 오브 스코어를 하면 인트니까 4바이트 곱하기 얼마예요? 10개죠. 10개의 방이니까 얘는 40이에요. 그죠? 40인데 나누기를 했어요. 사이즈 오브 인트 4죠. 그러면 결국엔 10이죠.
결국에는 얘는 0에서부터 10까지 도니까 11번을 돌겠죠. 11번 맞는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번 돌았어요. 그죠? 맞나요? 11번 돌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선언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만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워닝창이 올라오죠. 이거는 왜 워닝창이 올라왔냐면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는 워닝창입니다. 경고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출력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값이 이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쓰레기 값이 멋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두고 쓰레기 값이라고 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거 코스트라고 했습니다. 더블이죠. 그죠? 아니, 코스트니까 플로트죠. 그죠? 플로트기 때문에 얘는 제가 또 이것들을 F로 해야 되는데 LF로 해버렸어요. 이거 실수했네요. 예, 아무튼 플로트도 4바이트예요. 그죠? 4바이트인데 여기에 11번이 출력이 된 이유는 제가 여기에다가 스코어를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10이 돼 가지고 11번을 이렇게 돌아서 찍었는데 중요한 건 11번을 돌든 5번을 돌든 간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실수잖아요. 그죠? 이거 AVG. 아, 이거는 LF 맞네요. AVG는 실수니까. 그래서 찍으니까, 11번 찍으니까. 이것도 역시 쓰레기 값으로 이렇게 해서 소수점자리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면서 쓰레기 값으로 11번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실행은 된 거예요, 이거는. 실행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name, cost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참조되지 않은 지역 변수이다. 그죠? 워닝창이 뜨죠. 왜? 초기화 안 했다고요. 그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워닝창이 뜹니다. 그리고 위에 소스의 형태로 배열을 초기화하지 아니하면 배열의 방에는 무슨 값? 쓰레기 값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하여 배열도 선언 역시 배열도 어떻게 보면 배열명 이것도 데이터의 일종의 하나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모든 변수의 원칙은 초기화가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이미 수차례 이제 한 수십 번 정도 말을 했고요. 배열도 역시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매우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초기화하지 아니하면 이런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뭐 물론 덮어져 쓰기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는 보다는 일단은 초기화를 해놓고 다른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하니까 이런 쓰레기 값들만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웬만하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저한테 배우셨다면 그냥 초기화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변수든 뭐든 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초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이제 배열의 이름인데요.
배열명이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하고 배열명이라는 말만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생각을 해야죠. 배열명은 곧 주소이다. 몇십 차례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배열 요소를 대표할 이름이 필요하다. 만 개를 배열로 선언했는데 거기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가 A라는 배열 그 인덱스 방 이름을 주고 B라고 또 주고 C라고 주고 이러면 변수 선언을 한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죠? 한 줄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적인 값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배열명입니다. 배열 이름. 알겠습니까? 예. 이때 배열의 시작 위치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작 위치, 즉 배열의 0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는데요. 그 0번째 인덱스도 배열에 저장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했던 배열 이름은 해당 배열의 대표 이름이면서 동시에 메모리에 연속해서 배치된 배열의 시작 어드레스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의 값을 입력을 받고자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주소기 때문에 주소를 참조하는 내용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예.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일반 변수의 이름 선언하는 것과 유사하다. 똑같아요. 그냥 낙타법이나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변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 뭐 이런 색으로 뜨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예약어라든지 키워드 등은 배열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배열의 크기인데요.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로 정수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0을 초과하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정을 할 때 한번 정해지면 이 배열 값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배열의 크기는 바꿀 수가 없어요. 4000바이트 할당했으면 4000바이트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즉, 몇 개의 배열 요소로 구성되는지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배열의 크기는 정수값만 허용을 합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대괄호죠. 그죠? 중괄호가 아닙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그죠? 대괄호를 안에 변수 이름이나 아니면 음의 정수값 그리고 실수값 등을 지정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변수명 선언도 되지 않았는데 물론 선언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는 자바가 돼요. 자바는 이게 돼요. 자바는 int 사이즈 0 해놓고 배열 사이즈에다가 어떠한 사용자로부터 배열의 방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5를 저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명을 사이즈를 줘도 배열은 객체 지향 언어 자바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정상적인 신텍스입니다.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안 돼요. 배열 크기가 변수명으로 온다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신에 쓰는 게 바로 샵 define에서 매크로 상수를 선언해서 매크로 상수를 여기에 넣는 거는 상관없어요.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배열의 방의 개수를
누가 전학이 가고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서 누가 전학을 가고 누가 전 뭐 퇴학을 당하든지 아니면 누가 뭐 중퇴를 됐다든지 퇴학을 하고 퇴학을 당하거나 하면 인원이 줄고 이렇게 하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서 건들지 아니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뭡니까? 메모리에 낭비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초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크로 상수는 우리가 선언해놓은 곳에 가서 바꿔주면 다른 부분에서 매크로 상수를 반복문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그 매크로 상수에 있는 값만, 상수 값만 우리가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하니까 그때 바로 바꿔주면 모든 소스에 일괄 적용이 되죠. 맞나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배열의 방이 마이너스 3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좌표가 있는, 아니,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는 만들 수 있는데 음수 값 들어가면 배열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0도 안 돼요. 이럴 거면 변수 선언하지. 뭐 한 개 저장할 건데 한 개도 저장하지 않을 건데 0을 왜 선언합니까? 안 돼요, 이것도. 그리고 소수점인데 그러면 이거는 8개의 방 선언하고 나머지 방 인트니까 2바이트만 배열 방을 잡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배열을 크기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뭐 정수값 0을 초과하는 정수값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알겠죠? 예. 됐습니까? 예, 이거 배열의 크기 지정할 때 특히 뭐 음수나 실수나 0이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C 언어에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변수명을 여기다가 넣는 실수를 간혹 가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컴파일 에러를 띄우고 있잖아요. 체크드 익셉션. 그죠? 실행하기 전에 런타임 익셉션은 잡기가 힘들어요. 다 따라가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실행하기 전에 미리 빨간 줄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프로그래머가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가장 좋은 에러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에러가 차라리 훨씬 더 낫습니다. 에러를 띄워주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역시 배열의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배열은 메모리 공간에 연속된 영역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정수형 상수 또는 뭐 샵 디파인으로 우리가 정의한 매크로 상수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맥스 값을 반복문, for문, 그죠? 거기에서 조건 값으로 줄 때 맥스를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누가 이 값이 변경이 된다면 요 값만 바꾸면 된다. 한 줄만 바꾸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 외의 데이터나 변수 이름은 배열의 크기로 지정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걸 앞에서 봤고요. 이렇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샵 디파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열의 방을 선언을 하면 얘는 인트 타입이니까 100이니까 4000바이트가 역시 생성이 4000바이트 맞나요? 4바이트 곱하기 100이니까 4000이 아니고 400이군요.
앞에도 400이었네요. 그러면 그죠? 예, 400바이트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예를 들어 초기화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합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는데 배열의 크기가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즉 대괄호에 이렇게 값을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컴파일러가 뒤에 요소, 배열의 요소의 수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6을 넣어줍니다. 알아서 지가. 알겠죠? 예. 그래서 스코어는 5개라고 지정을 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고, 이렇게 선언해도 되기는 하지만 뭐 근데 C는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하고 통상 이런 형태로 define max 이렇게 매크로 상수 이용해서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입력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홀라하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배열의 크기를 알아보는 거니까 프린트 F에서 스코어 5는 어차피 5개의 방만 해당이 되니까 배열의 방의 크기가 5개로 나왔죠. 이게 바로 제가 배열의 방의 배열의 사이즈, 크기를 구하는 함수, 즉 함수라고도 하고요. 사이즈 오브는 또 다른 말로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나왔기 때문에 연산자보다는 이것도 함수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수는 선언 안 했어요. 근데 뒤에 초기 값이 6개가 들어가 있으니 컴파일러가 보고 알아서 생각을 해서 그거 6개네 이렇게 하면서 6개를 찍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배열의 크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배열이 가져야 할 요소, 즉 배열의 요소로의 개수를 정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배열 요소의 개수를 일치하도록 선언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예. 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배열의 크기를 배열의 요소보다 더 크게 선언하면 남는 배열의 크기에는 0의 값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배열의 크기를 배열의 요소보다 더 작게 선언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array index out of bounds 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위에 거는 이렇게 스코어를 5개를 내가 선언했어요. int 스코어 이렇게 5개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10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요, 한 개가 0번째 방에 10이 들어가고 나머지 1, 2, 3, 4 인덱스를 가지는 4개의 방은 각각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배열의 요소죠. 자, 배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우리가 배열의 요소, 배열은 array라고 했어요. 요소이기 때문에 elem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array el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배열의 크기만큼 각 요소로 초기화한다. 자, 이거 보세요. 각각 전부 다 3개의 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3개에 맞게끔 선언해서 올바르게 아주 이상적이게 메모리 낭비 없이 잘 사용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3개의 방을 선언했는데 요소는 4개예요. 그러면 이 95는 어디다 저장할까요?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열의 범위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걸 두고 array index out of bounds error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바의 객체 지향 언어에 가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코어 3에다가 75, 96 이렇게 해놓으면 마지막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세 번째 방에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선언을 했다. 선언 및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죠. 방 딱 3개 선언하고 거기에 요소 개수를 딱 3개 저장을 해둔다는 것은 메모리도 적절히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메모리 낭비도 없고 메모리의 어레이 인덱스가 넘어서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배열방은 3개로 잡아놓고 95라는 하나의 배열 요소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배열 요소가 4개가 됐죠. 근데 방도 없는데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방 없는데 우리 잠잘 수 있습니까? 뭐 저는 땅바닥에서도 자는데요. 저는 모래 위에서도 자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이거 안 된다. 그죠? 방도 없는데 어찌 저장하랴 이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보다 배열의 요소수가 더 적다면 비어있는 인덱스에는 영역값으로 자동으로 채우면서 이거는 메모리에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내가 2개만 할 건데 구태여 2개만 한번 잡으면 되는데 3개를 잡아서 하나의 4바이트가 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맞죠? 예.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방법이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초기화도 역시 이론 위에서 이거 실습을 하나 하고 올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배열의 선언했고 초기화부터 이제 해야 되니까 앞에 거 요까지 했던 거 이제 나왔던 예제들이 있었죠.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해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론 시간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정리하고요.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림도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값이 400바이트가 나오는지 이거는 점수는 404바이트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열명은 주소다. 그죠?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0을 초과한 정수값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샵 디파인을 이용을 하면 편리하다 라는 거. 그죠? 그리고 배열의 자료형을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같은 타입의 배열명만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 있고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가비지 값, 쓰레기 값이 발생을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배열의 초기화 형태로 넘어가도록 배열의 초기화 방식 이론 내용으로 넘어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